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달심리학 12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11주차까지 3부 아동 청년 발달 내용이 많았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4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 청년 이후에 성인기, 성인 발달과 그 이후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노화까지 쭉 다뤄볼 거고요. 오늘부터는 한 주차당 이제 한 발달 단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조금은 바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성년기 발달이고 목차는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전에 11주차 잠깐 복습을 해보면 청년기의 사회적 관계. 여러분 교재에서는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네. 교재 443쪽부터 한번 쭉 같이 볼게요. 443쪽. 이 청년기와 부모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사춘기부터 해서 이제 20살 정도 될 때까지. 이 갈등이 있는 이유는 청년기 자녀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모도 그때 맞물려서 중년기를 지나가고 또 중년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청년과 부모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의사소통 방식이 수레바퀴형이냐, 완전 통로형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효율적이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대화를 하려면 나전달법을 쓰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과 교우 관계로 가면 교우 관계가 청년기 때도 매우 중요한데 이 교우 관계에서 또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청년기에 가장 강렬한 게, 그러니까 전체 발달 단계 중에 가장 강렬하게 영향을 주는 게 우정입니다. 그래서 우정, 친구를 선택하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 그 학자별로 우정에 대한 이론들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정이 발달되는 단계에 대해서도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성교제도 청년기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성교제와 관련해서 성에 대한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 성에 더 개방적이고 성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위행위라던가 10대 임신 이런 이슈가 청년기에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성폭력 문제도 이 시기부터 물론 이제 성년기 가서도 성폭력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시기부터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케어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청년기 안에 사춘기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기에 심리적인 부적응에 대한 이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청년기가 과연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인가에 대해서 학자별로 견해가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몇몇 학자들은 청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이다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퉁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갈수록 다른 학자들이 그렇지 않은 문화권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청년기 때 겪는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적응이나 혼란이 청년기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차가 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청년기의 심리적 부적응이 개인차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래서 교재에서는 그 부적응하는 심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먹기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자살, 성격장애, 조현병 이렇게 6가지 주요
장애나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비행이 또 많이 일어나죠. 이 비행은 성년기의 범죄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복습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성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81쪽을 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청년기가 끝나고 성년기가 시작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청년기가 언제 시작되느냐를 이제 딱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청년기가 언제 끝나는지도 사실 그거를 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청년기가 끝나는 시점은 문화적으로도 문화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사회적인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언제 청년기가 끝나고 언제 시작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20세를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단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20세부터 딱 성년기다라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20세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년기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은 학업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시기를 얘기를 성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보편적 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주로 이제 나이만 성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만이 아니라 어떤 성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이런데 20세부터 바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결혼하거나 부모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이는 20세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고 성년기라고 하면 이런 특성을 갖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체 발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상태를 보면 청년기와 성년기의 모든 신체적 성장과 성숙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성년기 때는 정력, 활력, 신선함, 젊음의 육체적 매력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꽃피워지는 시기죠. 네. 성년기 때는 신체 상태, 뭔가 운동 같은 신체 수행 능력, 체력, 정력, 지구력 이런 것들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이제 성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은 25에서 30세 때 절정을 이루고 30에서 60세 때 이제 10% 감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20대죠. 25에서 30세 사이에 이제 근력이 가장 좋을 때구나. 손의 날렵함, 이제 뭐 손가락의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게 성년기에 가장 능률적이고 감각이나 시력도 요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시력은 20세경에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40세쯤 되면 노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력은 25세부터 청력은 감퇴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각이나 후각, 통각, 뭐 이런 온도에 대한 감각, 이런 감각들은 되게 뒤늦게까지도 잘 유지가 돼요. 40세에서 50세 경까지는 전혀 감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각 그 신체 기능이 제가 좀 가렸는데 각 신체 기능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씩 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교재 483쪽 건강과 질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 상태, 성년기 때는 건강 상태가 최상입니다. 이때는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또 걸린다고 해도 회복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때에도 물론 이제 심각한 질병, 암이나 뭐 이런 심장 질환이나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매우 적게 나타납니다. 18에서 44세 성인 중에 10%만이 당뇨, 심장질환, 암에 걸리게 된다. 사실 10%도 뭐 아주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중년기나 노년기에 비해서는 비율이 많이 적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만성 질환이나 손상 때문에 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1%도 되지 않는 시기가 성년기입니다. 자, 건강과 영양 요인을 보면 이건 WHO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예요. 건강이라는 것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고 제로가 있고 플러스가 있다. 그랬을 때 질병이나 질환이 있는 상태가 마이너스 상태라면 단순히 이게 없는 0이라고 해서 건강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 상태라는 거는 플러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요때를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녕 상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추구해야 되는 활동도 있고 피해야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추구해야 되는 활동은 식단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피해야 되는 활동, 여러분 뭐 건강검진 가시거나 뭐 꼭 건강검진 가지 않아도 뭐 의사 선생님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마세요, 뭐 술을 줄이세요, 이런 얘기는 정말 어떤 병원에 가도 듣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생활 양식은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하죠.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 더 여러분에게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음식물,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을 구성하는 것 중에 음식물을 먼저 살펴보면,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이게 외모, 신체적 느낌, 질병 극복에 중요합니다. 일단 요새 비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날씬한데도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 비만이 워낙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관심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심장질환, 암 등의 성인병을 유발을 하는 게 비만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고요. 이제 과체중과 비만의 기준이 나오는데, 과체중은 정상 체중보다 체중의 10% 이상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 그럼 예를 들면 60kg이 정상 체중인 사람이 66kg 이상이면 과체중인 거고, 정상 체중보다 20% 이상, 그럼 60kg가 정상 체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72kg 이상이 되면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의 위험이 높은 때도 이 성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성인병이라던가 질병도 있지만 성년기에 뭔가 외모에 대한, 그러니까 중년기나 노년기에 비해서는 중년기나 노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뭐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성 교제를 한다거나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게 인식된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는 게 이 성년기 때죠. 가장.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을 하게 되면 외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발달 가업, 뭐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비만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음식물하고 봤을 때 음식물이 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유방암은 고지방식을 할 경우, 그리고 식도암, 위암은 절인 생선이나 훈제 생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암 발생률을 낮추는 식품군들 저기 나와 있습니다. 고섬유질의 과일, 야채, 곡물, 뭐 비타민 A, C가 들어가 있는 야채들, 양배추 이런 것들 보면 야채가 주로 많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고 엄청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네, 근육 단련, 뭐 심장과 폐를 튼튼히 하고 혈압을 낮추고 심장마비, 암,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필수적인 건데, 요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흡연입니다. 흡연은 뭐 안 좋다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네. 흡연은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암들, 위장 질환, 심장, 폐 이런 중요한 신체 장기에 있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흡연을 할 때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이제 중독이 되는데, 이 니코틴은 흥분제이면서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부분 때문에, 니코틴이 하는 이런 기능 때문에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 같아요. 485쪽에 흡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흡연을 느린 동작의 자살이라고 얘기할 만큼, 네,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간접 흡연도 사실 영향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리고 임신 중 흡연 더더욱 안 좋고, 이거는 태내 환경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주 부분인데요. 음주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인생의 즐거움, 맛있는 음식이랑 뭐 술 한 잔 이런 걸 즐거움으로 삼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술 한 잔 하면서 잊으려고 한 잔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이제 뭐 적당한 양의 음주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음주라는 게 뭐 한 잔만 마시면 건강에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요새 얘기되는 걸로 봤을 때는 음주는 사실은 단 한 잔도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음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적당량의 음주를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술이라는 건 사람을 취하게 만드니까 취하고 나서는 이 절제력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식단 조절을, 건강한 음식을 드시던 분들도 술을 한 잔 하면 음식 조절도 막 뭐 평소에 잘 절제하던 음식을 막 먹는다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과음을 하게 되면 중추신경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율신경이 마비돼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응이나 판단이 흐려지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음주 중에 운전하시는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술을 얼마 안 드시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로 밑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음, 술을 너무 과도하게 마시면 신장과 간에 손상이 오고 위염, 감각장애, 기억상실, 혼수상태, 또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어서 음주도 사실은 줄이시는 게 제일 좋죠. 네.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교재 487쪽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물 남용인데요. 자, 약물 남용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 역사가 매우 길다라고 교재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아시리아인들이 아편정제를 피웠고, 로마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대마초를 피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마약이라는 건 요새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네. 중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약물 중독이 되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는 마약제, 환각제, 흥분제, 진정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재에 보시면 마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마약은 강렬한 도취감, 그리고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가 몇 시간 지속된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주사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걸릴 수 있는 것이 뭐 간염, 화상풍, 에이즈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환각제로 가면 환각제는 기분을 들뜨게 하고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 뭐 LSD, 마리화나 등등 있고요. 흥분제는 중추신경계를 흥분해서 힘이 솟게 하고 기분을 들뜨게 하고 등등. 과다 복용하면 흥분제는 심장박동에 영향을 줘서 과다 복용 시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요. 진정제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진정제에 알코올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자, 스트레스 정말 싫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까지도 없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즐거운 도전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런 유스트레스는 필요한 스트레스입니다. 문제는 이 디스트레스,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버거운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는 불쾌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사실 성년기 때는 가장 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고 뭐 즐거울 수 있는 시기지만 동시에 또 다양한 삶의 과업들을 많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능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신체적인 영향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워낙 많죠. 네.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안 좋은 게 면역이 떨어져서 염증 반응들 일어나고 등등등, 염증이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 요인과 질병인데요. 자, A형, B형, C형, 이건 뭐 혈액형은 아니고 성격 유형을 A형, B형, C형으로 나눴어요. A형은 어떤 스타일이냐? 되게 막 빨리빨리, 우리나라 근데 빨리빨리이신 분들 되게 많은데 저도 사실은 좀 이런 편이에요.
참을성이 없고 경쟁적이고 공격적 적개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공격적 적개심은 아니고 뭔가 조바심 내고 불안해서 빨리빨리 뭔가를 성취해야 이제 마음이 놓이는 그런 걸 얘기한 건데 이 A형 행동 유형이 사실 많죠. 현대 사회의 경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심장 질환하고 관련이 됩니다. 실제로 가능한 것 이상을 성취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더 그렇고요. 그 과정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이런 신체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마비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B형은 어떠냐? 여유 있고 태평스럽고 서두르지 않는 유형들.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실보다 이상을 뭔가 하려고 한다면 B형들은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불가능한 것은 잘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훨씬 적겠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C형입니다. C형은 내성적이고 완고하고 좀 생각들이 경직된 거죠. 불안 초조, 감정 표현 적고 이런 경우에는 각종 암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 신체 발달까지 봤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인지 발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